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수능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봤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입시의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입시의 과정이고 바로 그게 정시 컨설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로 이원화시켜서 지금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서울 캠퍼스는 대부분 인문계열,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가나 다군에서 선발을 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학교, 이화여대까지는 대부분 단일 모집, 하나의 군에서 선발을 하거나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나군의 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가 가나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 다군에서 모두 선발하는 대학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외대 2024학년도 가군의 선발 인원이 203명, 나군의 선발 인원이 405명이기 때문에 나군의 중심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군에서 100명을 선발했는데 달라지는 점은 2023년도에는 다군에서 64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이제 신설학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글로벌 캠퍼스는 가군에서 137명, 나군에서 243명, 다군에서 309명이기 때문에 글로벌 캠퍼스는 나군과 다군 중심이고 특히 다군에 학과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 서울 캠퍼스는 나군의 학과들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이에요. 특히 글로벌 캠퍼스는 신설학과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부분이 바로 신설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캠퍼스는 가군에서 전년도에는 201명이었다가 올해 20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차이가 없고, 이 LLT나 아시아 언어, 중국 언어, 일본 언어, 사범대학, 국제계약, 그 다음에 랭귀지 트레이드, 신설학과가 없죠. 그 다음에 가근의 글로벌 캠퍼스는 66명이었다가 137명으로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신설학과는 반도체, 전자, 디지털 콘텐츠, AI 데이터, 기후변화 융합학과가 새로가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과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다는 것은 기회가 되죠. 그렇죠. 신설학과면 당연히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설학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입시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전년도 통계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학과의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입시 기간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기가 불가능하겠죠. 더군다나 신설학과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면 다른 학과, 기존에 있던 학과에 미치는 입시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설학과가 매우 위험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과가 신설이 되어지면 기대심을 커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고, 또 원서 지원이 몰리다 보면 예상보다 입시의 결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신설학과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고, 또 한국외대라는 학교가, 더군다나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용인에 있긴 하지만 한국외대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반도체, 전자나 디지털 콘텐츠나 AI 데이터나 기후변화 융합학과 같은 신설학과들은 입시 기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학과들이,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학과들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군의 서울 캠퍼스는 401명에서 405명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설학과도 없고 모집 인원도 4명만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사실 없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253명에서 243명으로 모집 인원이 10명이 줄었는데, 신설학과가 반도체, 전자, 전자공학과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캠퍼스는 64명에서 100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경영학과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특히 AI 융합대학이
선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AI 융합대학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군에서는 글로벌 캠퍼스는 375명에서 309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투어리즘 웰리스나 파이낸스 AI 융합학과나 글로벌 자유전공학부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보실 점은 글로벌 캠퍼스에 신설학과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점, 요 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설학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또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학과에 미치게 되어지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입시의 데이터, 입시 기간은 예측보다 실제 점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설학과는 이렇고요. 영어는 1등급이 134점, 1등급이 140점, 2등급이 138점, 3등급이 134점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는 반영 점수 구간의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한국사도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만점이고요. 4등급에서 9.8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외대는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반영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지금 보니까 인문계에서 2개, 자연계에서 하나, 총 3개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리문학이나 EICC나 서양어나 아시아 언어, 중국학, 일본학, 사범대학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30, 동일 반영 비율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20%, 사회과학이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의대의 원서를 써서 붙으려면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잘 보거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어떤 균형감, 국어와 수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LLT나 사회과학이나 상경, 경영, 국제학부나 Language Diplomacy나 ILT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35%를 반영하고 영어가 15%를 반영해요. 결국은 이 학과의 상경이나 경영 쪽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연계열은 수학의 35%, 탐구의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캠퍼스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30, 30, 20, 20. 그 다음에 경상, 융합인재, 글로벌 스포츠는 30, 35, 15, 20이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와 동일하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국어의 20%, 수학의 35%. 그 다음에 탐구의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외대는 사실은 서울 캠퍼스도 그렇고 글로벌 캠퍼스도 그렇고 2개의 캠퍼스의 차이에 따라서 입결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만 사실상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합격이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생각할 때는 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막상 수능 시험을 보면 한 문제, 아니면 그 한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 1점이 결국은 대학을 몇 개의 구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능 한 문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외대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 인문계열은 특히 국어와 수학이 30, 30 반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을 균일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나 상경이나 경영계열 같은 경우는 뭐가 반영이 돼?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로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몰리는 학생들과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점수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과 탐구를 잘 봐야만 한국외대 자연계열에서 좀 더 유리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외대는 수시에서 이원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를 전체를 합쳐서 보면 2023년도에
수시로 이월되어진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13명, 2021학년도에 63명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쭉 모든 대학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의 선발 비율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들을 수시에 대부분 선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3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12월 30일 또는 12월 29일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매우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면 한국외대의 교차 지원 비율은 2022학년도에 교차 지원이 31.90%였고 2023년도에 교차 지원이 30.80%로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1% 하락했어요. 사실은 한국외대는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는 학교는 아니죠. 교차 지원이 몰리는 학교는 어디에 몰린다?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이 몰려요. 일반적으로 상위권의 기준은 중앙대학교 이상의 대학이 대부분 다 상위권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위권 이상의 지점에서 그 대학들 중에서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희대학교나 한국외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의 비율이 많이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경희대학교의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는 지점은 대부분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의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은 나군에서 특히 나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경 계열들 중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지점에 교차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는데 한국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차 지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요거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에 대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겁을 먹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2024학년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은 어디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다. 교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학과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대학을 선택해서 1차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는 목적이 교차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대학교 이상의 대학에서 교차 지원이 몰린다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 외대에서 교차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인 상경, 그 다음에 인문에는 교차 지원이 30%이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을 수가 없고요.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의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인 경우에 교차 지원이 대부분 집중되고 있음을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근데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신뢰도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맞느냐? 100% 맞느냐? 그거 보고 원서 쓰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정시를 원서를 쓸 때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하나의 통계를 보고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과 실제로 더 높아진 점수 상태로 인해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정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예상값보다 실제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정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대해서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차 지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교차 지원. 자,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봤더니 수학이 어려웠어. 국어가 쉬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다른 과목이 시험이 이랬어. 나는 시험 성적을 보니까 수학 시험을 잘 봤고 나머지 과목을 못 봤어.
나는 자연계로 가고 싶은데 수학과 과탐을 동시에 잘 봤어야 되는데 과탐을 좀 못 봤기 때문에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유리하다고 해. 실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동국대 정도를 갈 수가 있는데 교차 지원을 하면 동국대 위에 건국대, 건국대 위에 한국외대까지도 교차 지원을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교차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판단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나에게만 주는 시그널이 아니다. 결국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AI니까. 결국 이렇게 됐었을 때 예상과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유리하다는 판단은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불리하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지원 패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어지면 한국외대는 가나다군에 분할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군은 당연히 가군과 나군의 한국외대와 다군의 한국외대는 다른 한국외대예요. 그만큼 다군의 한국외대는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입시의 결과에서 환산 점수나 백분위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가군과 나군 중에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군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약 100여 명, 그 다음에 나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한 400여 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나군의 중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외대 가군과 나군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점이 어디냐? 그럼 바로 가군이에요. 그리고 원서지원 막판까지 눈치작전이 치열하고 원서지원 막판까지도 미달이 발생이 되어지는 데가 어디다? 그럼 바로 가군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들은 특히 약한 곳과 강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가군,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거나 가나다에서 분할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는 강약이 존재한다는 점, 이걸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서 지원을 강의 원서 지원을 하느냐 약의 원서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한국외대는 가군이 약이죠. 그리고 나군이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대부분 가군의 한국외대를 원서를 쓰게 되고, 가군의 한국외대를 원서를 쓴 학생들이 나군의 한국외대에 상향 지원하거나 가군에서 서울시립대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한국애들은 가나 다에서 한국애들을 다 3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대학에 3개를 원서를 쓰기를 원치 않죠. 대부분 하나 정도를 안정 지원했거나 2개 정도 안정 지원했다면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점, 특히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시는 무조건 상향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3개의 원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안정 지원했다면 무조건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을 꿈꾸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입시기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안정 지원을 원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입시기관의 통계나 데이터에 맞게끔 원서를 써라 이거예요. 하지만 하이프리뷰에서는 어떤 거냐면 결국 추가 합격, 내 성적대보다 높은 구간의 상향 지원을 희망한다면 내가 3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를 적정 안정 지원하고 하나를 상향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상향 하나에 대한 결정은 하이퍼리뷰가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군의 한국외대를 쓰신 분들은 보통 나군의 한국외대 또는 나군의 서울시립대를 이동하면서 다군의 한국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나군에서 한국외대를 결정하셨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상 가군에서 경희대밖에 없어요. 무조건 선택적이가. 물론 가군에서 서울시립대가 있지만 서울시립대는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외대에서 서울시립대로 가기보다는 한국외대에서 경희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한국외대에 원서를 쓰면 원서 지원의 폭 자체가 좁아요. 되게. 왜? 한국외대 가군의 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뜻이고, 경쟁력이 약한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 지원이 몰리면 한국외대에서 한국외대, 한국외대에서 시립대, 한국외대에서 외대 다군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외대를 나군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쓸 수 있는 지점이 가군에서는 뭐밖에 없다?
경희대밖에 없어요. 경희대나 시립대학교 일부 학과고 한국에 대해서 중앙대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외대까지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한국외대를 쓸 수 있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표점이나 백분위가 나오면 그 이상의 구간에 상향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외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윗구간, 중앙대학교나 아니면 이화여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등에 대한 추합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합격생 70% 100분위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를 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국외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국외대 가군의 인문계열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과는 자, LNT죠. 그렇죠?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가 91.5%인데 대부분 이 LLT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과까지를 100분위를 보면 89%에서 약 86% 정도. 그렇죠? 가군이 다군보다 다수 성적이 낮습니다. 89%에서 86% 정도의 100분위를 보여준다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가 90에서 97%, 90에서 87% 정도 되기 때문에 가군위보다 100분위가 약 1% 정도 비교적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위권의 학과들은 대부분 다 나군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국제통상, 정치외교, ERCC, 경제, 행정, 미디어, 스페인어 학과. 이 학과들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희대로 이동한다고 보셔야 돼요. 경희대로.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군에서는 어차피 이제 경영학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원율을 보시면 작년도 2023학년도에 2022학년도보다 충원율이 상승함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가군의 인문계열은 2023년도에는 90.35%, 그리고 전년도에는 71.65%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높게 발생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군은 67.61%, 전년도에는 44.79%이기 때문에 22.82% 충원율이 높아졌고, 특히 다군은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다군은 전년도에는 463.49%였고 올해가 893.75%, 충원율이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경영학과 하나니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지만 다군의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시의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가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2023년도에 전체 경쟁률이 5.90,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6.48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모집 단위 내에서도 경쟁률 차이가 되게 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점은 한국어 교육과가 3.8 이 정도라고 보고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태국어학과가 10.5, 그 다음에 중국어학과가 9.3, 그 다음에 독일어 교육학과가 9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한 대학 내에서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치 작전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대가 어떤 성적대? 불안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외대의 원서를 쓰는 모든 학생들은 간단히 말하면 성적이 다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한국외대를 원서를 쓰면서 상향 지원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한국외대의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얇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눈치 작전이 되게 심하게 벌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군의 인문계열은 지금 보시면 대부분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상위 구간은 안정적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위 구간에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가군에서 들어오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국외대에서 들어오거나 건국대에서 들어오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4.83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률을 보면 가장 낮은 지점이 한 3.7 이 정도 보이죠. 3.7.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가 네덜란드 학과가 약 8대1 이 정도 보여지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5대1, 6대1 정도 보기 때문에 가군에 비해서 나군은 비교적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군의 경제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19대 1이었는데 충원율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냐면 893.75%가 충원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죠. 하지만 이걸 꼭 이렇게 유리하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경쟁률이 19대 1인데 몇 바퀴가 돌았대? 거의 9바퀴가 돌았대.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만 되고 원서를 쓰면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군의 지원폭이 매우 적죠. 특히 문과인 경우에는 다군에 뭐가 있습니까? 쭉 내려오고 나면 그냥 중앙대 하나 딱.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의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한국의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폭이 매우 넓어요. 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외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식 컨설팅 원서 접수는 다 마감이 됐어요. 1차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아직 미달 조금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 시험 다음 날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에 예약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성적에서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또 원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